네,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정한 지역 내에 서식하는 군집 내 개체군 사이에는 먹이 관계가 있는데 이 먹이 관계에 의해서 개체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이 눈신토끼를 먹이로 하는 이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같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눈신토끼의 개체수는 또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눈신토끼 먹이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스라소니도 다시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요. 먼저 먹이가 되는 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눈신토끼를 먹이로 삼는 스라소니도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포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또 눈신토끼를 먹이로 하는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다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라소니 감소하면 이제 눈신토끼 다시 증가하고 또 그러면 스라소니가 증가하고 자 이렇게 주기를 반복해서 서로 개체수에 영향을 주면서 변화한다라는 거고요. 그 주기가 약 10년 주기로 변동을 하더라라는 내용을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먹이 관계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개체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로열섬에서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로열섬은 이제 호수에 있는 이제 섬인데요. 여기에 이제 맑고 손바닥 사슴이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이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슴이 늘어나니까 사슴의 먹이가 되는 이 식물의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개체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에 이 호수가 얼면서 이제 한 무리의 늑대가 로열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늑대가 사슴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늑대가 등장을 하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슴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늑대의 먹이인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또 어때요? 사슴을 먹고 사는 늑대의 개체수도 같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서로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늑대가 출현하면서 이 사슴의 수가 줄어들었더니 이제 사슴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생물들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카이바보 고원의 생태계 평형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에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카이바보 고원에서는 먹이사슬, 이제 풀, 그리고 사슴, 이렇게 늑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05년에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카이바보 고원에 늑대 사냥을 허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늑대 사냥이 허가가 되면서 이제 사슴을 먹이로 하는 이 늑대의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되죠. 자,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늑대의 먹이가 되는 이 사슴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슴이 늘어나니까 사슴이 이제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이 또 바로 쭉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생산자의 개체수가 가장 많아야 이제 탄탄한 평형을 이루는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생물종의 개체수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먹이 관계가 있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서로 개체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적으로 평형을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이바보 고원에서 봤다시피 인간의 활동,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일어났나
난다면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생태계 평형을 다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면 되겠어요. 생태계를 회복할 때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디테일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계가 훼손되었던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국립공원의 대형 포유류가 95% 절멸되었다. 이게 첫 번째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대형 포유류는 생태계에서 이제 2차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2차 소비자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 먹이가 되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1차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제 생산자의 수가 너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1차 소비자를 이제 먹이로 하는 아프리카 들깨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아프리카 들깨를 이제 도입을 했더니 이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다시 이제 줄어들었고, 그랬더니 이제 생산자가 다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바보 고원의 이제 사례에서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그런 사례를 보았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개체들 사이에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다. 네, 맞죠? 이제 생산자를 이제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초식동물이 맞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아프리카 들깨와 1차 소비자는 먹고 먹히는 관계다. 그렇죠? 자, 아프리카 들깨가 1차 소비자를 이제 먹이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 맞습니다. 자, 3번 보니까요. 생산자 개체수가 증가한 것은 대형 포유류가 절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죠. 대형 포유류가 절멸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생산자는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다, 라나가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OOXX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